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작가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신한은행번.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군복무를 했던 군인이었어서 군인한테는 신한은행을 빼놓을 수가 그래요? 없잖아요. 월급 통장인데. 그래서 저는 신한카드가 좀 친숙해요. 그렇군요. 우리 백수 형은. 그 은행 계좌를 어떤 은행으로 틀지를 네.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학교 안에 어떤 은행이 입점해 있는가가 좀 중요한.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입학했을 때 이 얘기하면 약간 아재 같은데 좋은 은행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좋은 아, 좋은 은행 우리도 정말- 없었는데. 좋은 은행이 신한은행이 네, 됐어요. 맞아요. 네네. 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거래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세상에. 상업은행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게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저는 이제 네. 취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제1금융권 은행권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네. 그리고 금융권만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현황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자소서도 좀 양도 좀 많고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또 이제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쉽지 않은 직군 중에 하나가 오늘 방송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국내 금융업계 현황은 좀 어떤가요? 우선 좀 여러분들이 업계에 어떤 강자들이 있는지를 좀 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기준점이 좀 네. 두 가지 정도 돼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다루는 돈이 어디가 많냐, 그 규모가. 안 그러면 어디가 많이 이익을 내고 있냐, 뭐 이런 기준점으로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데요. 만약에 순익 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익을 누가 많이 내냐 이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지주가 지금 1등이에요. 그래서 네.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 2조 한 4천억 정도로 1등이고요. 그다음에 KB금융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이제 국민은행과 이제 다른 금융 관계사들이 있죠. 네. 거기가 이제 1조 7천억 정도로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이 이제 KB 하나은행, 여기가 이제 한 8,9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4등이 이제 NH 농협지주인데 여기는 이제 작년에 600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순익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의 규모로 만약에 놓고 보면 최근에 그 현대증권이 M&A가 있었어요. 네. KB금융그룹과. 그래서 현재 그 자산 규모로 따지게 되면 KB금융그룹이 1등이고요. 네. 그 2등이 이제 신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차로 따지면 1등 자산 규모가 한 379조 정도. 네. 이게 좀 자산 규모로는 금액이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그다음에 KB 쪽에 한 370조 정도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규모와 순익 구조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양사가 우리나라 금융권을 대표하는 좀 금융 지주 그룹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금융그룹.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학생들이 은행이나 금융권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별의별 친구들 한번 다 조사해봤어요. 별의별 친구. 공부하는 친구들, 자판기에서 뭐 뽑아먹는 친구들 네. 등등 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별의별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강산. 오늘의 주제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대결인데요. 네. 금융사의 대결. 학생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울 것이로 맞아요.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팀플실이나 정말 다양한 장소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부터 출발! 출발. 어떤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니 편하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국민의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은 따로, 사용은 우리은행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국민은행이죠? 이름이 뭔가 친근해서 아 이름이? 우리도 국민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휴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국민이랑 신한 중에. 네. 약간 MSG의 느낌. 약간 실패가 조금 나요. 진짜 지금 연봉 많이 주고 연봉을 떼라는 소리가 많아. 아, 연봉. 연봉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신한은행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신한은행이 국민은행보다 연봉을 좀 더 주고 저도 신한은행 하면 딱 연봉 먼저 가장 생각나요. 신한은행. 소환한 편인데요. 오, 예. 오. 저희 남자들 알다시피 군대를 가게 되면 나라 사람 같은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산이 학생이랑 같은 이유네요.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 군인에게 혜택도 많이 주고 되게 많죠. 제대해서도 이런 어떤 혜택 상품 같은 아, 제대하고 나서도 그 혜택이 네. 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참 맞아요, 맞아요. 좋았던 그렇군요. 국민은행. 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냥 좀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국민이란 이름이 이미지가 조금 친근하게. 친근한가 느낌을 봐요. 많이 받아요. 아, 국민은행이? 네. 오. 그럼 신한의 이미지는 그렇진 않나요? 신한은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냥 나라사랑 카드라는 인식밖에 없거든요. 남학생들은 다 이걸로 통하나 봐요. 그러게요. 네, 별의별 친구들의 다양한 이야기 한번 그러게요. 만나봤고요. 네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사전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예측 가능한 결과였어요. 판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짜잔. 시간이 훨씬 역시 신한이 신한이. 나라 사랑 카드의 힘인가요? 남자가 더 많았나요? 이번 조사 결과? 제가 남자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를 조금 더 조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자 학생들은 사실 반반의 의견을 많이 보였었는데 유독 신한이 연봉 킹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강해서 그런지 그렇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형. 네, 오늘 저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요. 네. 금융권 두 기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백수의 노트! 먼저 신한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의 설립 일화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왜요? 네, 신한은행은 제일동포들이 1982년에 주도해서 설립한 그런 은행이더라고요. 설립을 할 때요, 되게 멋있어요. 그 동포들이 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네. 돈가방에다가 거액의 현찰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출자해서 만든 은행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엄청나네요. 약간 그 독립군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러게요. 발전을 위해서. 그쵸?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 홍쌤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신한은행은 이제 앞서 백수 씨가 이야기한 신한은행 그리고 네. 과거에 좋은은행이 2006년도에 이제 합병하게 돼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은행의 역사는 사실 그 이전에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1897년 한성은행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43년도에 독일은행과 이제 합병을 하게 돼서 좋은은행이라는 상호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충북은행, 그 다음에 강원은행과 이제 합병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시작됐던 이 신한은행과 다시 합병을 하게 돼서 지금의 큰 위치를 점유하게 됐고요. 신한지주가 지금 작년 매출이 한 23조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나는 수준이고 종속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한은행도 있고 또 업계율이 신한카드,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1등 은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신한은행이 베트남에서 자동차 대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계 해외 진출 상황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업계들이 그 국내 시장이 좀 레드오션이고 네네. 또 그다음에 지금 은행을 위협하고 있는 기술적 변화, 외부 요인들이 많아요. 이게 네. 첫 번째가 이제 핀테크 이슈인데 네.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싱과 이제 기술이 합성화돼서 지금 다음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이 금융권 시장에 들어오게 돼서 네.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점포제, 그다음에 계좌 이동제. 과거에는 처음에 주 거래 은행을 뚫게 되면 그 고객이 끝까지 갔었는데 이제 언제든지 고객이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상황이고 더불어 여기에서 저축은행도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메이저 은행들이 철밥통이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 같은 경우도 실제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도와 글로벌 사업 부분을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대출 사산이 무려 한 100% 정도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손익 비중도 과거에는 2%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기점으로 이제 다양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성장을 해야 사실 우리나라의 메인 대기업들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 뭐 이런 멋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나 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1금융권이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시대가 바야흐로 21세기가 되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정말요? CU 편의점에 가면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 와.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요? CU 서울대 서현점에요. 무인 네. 셀프 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라는 거를 설치를 했대요. 와. 거기 가면 이제 계좌도 만들고 대출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네요. 이건 진짜 신기한 정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네. 진짜 굉장한 와. 일입니다. 이야. 와, 사람이 없어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신한은행이 이런 변화가 이유가 뭘까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점포 은행에 대한 네.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넘어서야 될 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생체 인식이라든가 뭐 그런 기술들을 또 우리가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은행권 입사가 요즘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편의점만 가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 또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뱅킹, 그다음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취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KB국민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신한은행의 시작도 좀 특이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국민은행의 시작도 좀 특이합니다. 국민은행은 처음에 서민은행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이름도요? 아니요, 이름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국민은행법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네네. 서민금융 전담 국책은행으로 처음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홍쌤, 그럼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수 씨가 얘기했듯이 지금 네. 이제 사라진 법인데요. 63년도에 네. 서민경제 발전 그다음에 향상을 위해서 제정된 국민은행법이라는 그 법률이 있었어요. 이 법률이 공표되면서 국민은행이 이제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95년도에 이 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제 민영화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최초로 총 자산 이제 100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나라 은행을 이끌어 왔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주택은행과의 합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선정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을 했을 만큼이나 우리나라 제 은행권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KB금융의 작년 매출은 22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은행도 있지만 뭐 마찬가지로 아까 신한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B국민카드, 그다음에 KB투자증권, KB자산운용 뭐 다양한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지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서민을 위한 은행인가요? 근데 취지는 그랬지만 뭐 지금은 이제 뭐 물론 서민도 좀 그런 아마 과거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CSR 활동에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좀 비즈니스 모델로만 놓고 보면 이제 거기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폭이 좁아진 건 아니고 똑같이 은행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세의 노트 또 한 장 넘겨볼게요. 저는 KB국민은행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사실 네. 슈퍼스타들, 스타들을 활용한 광고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스포츠 스타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았어요. 김연아, 이승기, 박인비, 손현재. 그런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제 연예인들 쭉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걸그룹 아이오아이.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치지 KB가 마시고요. 가지고 계좌 하나 팔까 생각 중입니다. 아닙니다. 저 우리 은행은 유재석 씨를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네, 홍쌤 그 은행업계가 광고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그만큼 네.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이라는 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항상 그렇죠. 뭐 알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은행이 운용자금을 한 단위당 이렇게 운용을 했을 때 생기게 되는 이자 순이익이죠. 결국 말해 이익률인데 이 지표가 11년도 때는
한 2.3%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1.5%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만큼 은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뭐 마케팅이라든가 광고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되겠습니다. 부분이 학생으로서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 학생들이 은행을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떠한 뭐 재테크가 좋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인지도 부분에서 은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광고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맞습니다. 광고 모델 하면은 은행 광고 모델은 기업은행의 송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은행들이 일제히 수수료를 올린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수료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도 줄어들고 있고 예금금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발표 있었을 때 국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금리 인하 직후 바로 수수료 인상 결정하게 됐고 또 민간은행들이 또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그러니까 좀 이익이 나지 않고 이걸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아주 땅짓고 헤엄치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게 수수료만 너무 좀 의존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금리의 금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꿔가는 사람들한테 줘야 할 금리와 그다음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의 금리의 차이가 있겠죠. 요것만 좀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글로벌 은행들처럼 그러니까 커머셜 뱅크라고 얘기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활동 외에도 IB 은행들, 투자은행 같은 좀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CPA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CPA. 그게 과연 금융 쪽 취직할 때 도움이 되려나.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은행을 군대도 많이 가는지. 아, 공대도 은행에 제 선배들 중에도 은행별로 지금 신한은행 합격한 형이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은행마다 이렇게 직원들의 연봉이랑 월급이 다 다른지.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학점이나 스펙보다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외향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혹시 뭐 취업 성향이나 그런 것도 필요한가요? 금융권 하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감정 노동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네.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변 능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하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네네. 그런 스킬들 같은 걸.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어허. 그 금융권에 종사하기 위해서 CPA나 아니면 뭐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뭐 이런 자격증 말고 뭐 어떠한 활동들을 쌓으면 좋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오해하는 건 네. 그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재무라는 범주가 들어와요. 돈을 관리하는 파트고요. 그 재무라는 범주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회계가 들어옵니다. 네. 회계는 재무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무 회계라는 부분은 모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은행은 돈은 들어오지만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CPA라는 건 이제 회계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재무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내가 함양한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금융권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직통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금융권에서도 법인 영업이라든가 기업 내부적인 재무자산 관리 관련된 직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채용이 더 많이 벌어지는 파트는 일반 행원이고 일반 행원들을 여러분들이 은행에 입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법인 영업을 맡기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객장에 배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권 쓰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그 어떤 직군들보다 센 영업이 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통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최종 소비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B2B 법인 영업을 하게 될 때가 더 많은데 행원들은 정말 내가 객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최종 소비자, 다양한 세대, 계층, 성별, 연령에 있는 사람들과 폭넓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 입사에서 여러분들의 좀 영업적인 자질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 관련돼서 깊이 있게 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행원하고 직통된다?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은행이 정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은행이 다양한 만큼 그런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또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까 연봉도 다르다. 이런 말이 존재하는데 사실인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두 은행을 봐도 네. 이게 지금 한 회사는 2조 4천이고 한쪽은 1조 2천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봉 차이도 좀 일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표면적으로 보이는 연봉만 보지 마세요. 또 부가적인 혜택. 또 행원들은 연봉이 높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가적 지식들 또 이제 뭐 대출을 내가 직접 받을 때 얻게 될 나의 혜택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대학생들의 특징이 몇백 정도 되는 숫자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은 또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참 그 은행 가면은 저는 이 텔러 분들이라고 그러죠. 참 예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근데 우리가 그런데 연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얼마나 버나요? 그러니까 연봉 수준을 보면 근데 약간 그 대졸공채와 텔러가 좀 달라질 때도 있고 무기계약직 직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졸공채로 보면 2015년 신한이 한 5,500 정도, 국민이 한 4,900 정도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준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래의 배우자감을 고려하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아, 근데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돈을 얼마를 꿨는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네. 그것만 모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거 진짜 궁금해요. 어떤 거죠? 아까 홍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은 정말 진정한 영업 직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소통 능력이나 그런 화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면접에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서류에선 보여드릴 수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융권 자소서 항목이 상당히 다른 기업들 대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인성적 역량도 보려고 하고요. 또 행원들은 돈을 핸들링하게 되니까 윤리의식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검은 유혹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 직무 관련된 얘기도 날카롭게 적지만 다른 기업들 대비 아마 자소서 많이 쓰신 분들은 감이 올 거예요. 보다 보면. 그래서 그 뭐 책 읽고 어떤 내용을 적어봐라 뭐 그런 내용들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인성적 이야기도 같이 좀 녹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인 뭐 행원 채용은 이제 하반기 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인턴도 있지만 정규 공채 행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 아까도 뭐 강산 씨 그 동영상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금융권은 컴퓨터 공학했던 친구들도 많이 뽑아가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핀테크 이슈,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게 은행에서 이젠 굉장히 중요한 그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대생들한테도 기회가 열리고 있고 꼭 비단 내가 컴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금융 자격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나게 따고 여러분들이 기재를 했는데 요즘 행원 이력서를 보면 자격증을 기재하는 난 자체를 아예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본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논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본인의 안목과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영업적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이 부분 진짜 맞다고 느끼는 게 정말 친한 형이 이번에 신한은행 최종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형 면접 때 뭐라고 물어봐? 이랬더니 형 하는 말이 이름이 은재라는 형이었는데 은재 씨는 정말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저는 정말 준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하는 능력만큼은 배우고 늘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면접관님들의 표정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결국엔 합격을 해서 소통력이 조금 중요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느꼈네요. 대단하네요.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그 한간의 소문 카드라도 있죠. 네, 한번 알아볼까요, 백수요? 네, 매력적이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녀가 다니는 두 기업에 대한 카더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아니에요. 가까이 갈 수 있죠. 얼마 했는데 안다고. 눈가가 촉촉해요. 제가 은행 가는 상황이 막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급할 때. 그 이 8,000원을 빼야 되는데 ATM에서 못 빼니까. 8,000원을.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10,000원 단위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카더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입사를 위해선 논술을 잘 써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저 국민은행 과거 논술 주제들을 보면 이건 아주 쉬운 건데요. 네. 그 여러분들한테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라는 데이터 하나,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데이터를 줘요. 그 데이터도 아주 친절하게 갈아서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독해를 하고 이 두 가지 사인을 나한테 알려줬다는 걸 빠르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산이 학생 선배가 취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방송 보는 분들이 야, 뭐 공대생들 가니까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준비는 있어야 됩니다. 약간의 준비라기보다는 좀 오래된 준비가 그다음에 심도 그 깊은 준비 형도 필요하죠. 은행권을 종사하는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네.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카드라도 알아볼까요? 네. 은행권 자소서에는 지점 방문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카더라. 실제로 요즘 그런 항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지점을 한번 방문해보고 느꼈던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해봐라.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9월 시즌 나중에 이제 오픈되면 여러분들 하루에 자소서 석 장, 넉 장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은행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평소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미리 좀 시간 확보를 해가지고 나의 관심도를 또 이제 내가 정말 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선배들이 어떤 고민들이나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좀 발품을 팔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취향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강찬 학생. 저는 아까 처음에 신한은행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제가 신한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뭔가요? 군대 말고 또 뭐 있어요? 근데 말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말 안 했었는데 네. 신한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실. 뭐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 네, 학교에 때 얘기네요. 학교 이제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했는데 네. 비밀번호를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횟수를 초과해서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복귀 시간은 다가오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 영창을 가야 되나? 당장 택시까지 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너무 위험해. 그거를 눈치채신 그 지점의 어떤 지점장님께서 네.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제 머리를 보고 군인이 아니냐고 가야 되는 거 아니는데 지금 돈 없는 거냐고 하면서 저한테 3만 원 딱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멋있다. 명함을 딱 주시고서 네. 나중에 한가할 때 그냥 여기 와서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그 지점 직원들에게 커피나 한 잔 한씩 돌려주세요. 나중에 한가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따뜻한 3만 원 정이 어떻게 있네요. 했나요? 그래서 3만 원 근데 그분이 까먹어가지고 저런. 왜 나쁜 건데 이거? 그거는 이거는 뭐 먹튀 아닌가 먹튀. 그게 먹튀가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월급을 타면 네. 꼭 이제 커피라도 한 잔. 아니 월급을 타야 삽니다. 언제 저는 저런 친구는 그래?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된다고 야, 생각합니다. 장난 아니야. 제가 이 말 왠지 편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미담인데 너한테는 악담이야. 내일 당장 가서 3만 원 네, 드리도록 당장 하세요. 그래요. 지영님 그때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신한은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맥스 형 이런 훈훈한 미담 있나요? 저는 그냥 미담보다요. 미담보다는 많이 빌려줄수록 미담인가요? 그냥 그동안 이제 학자금 많이 빌려주셨거든요, 신한은행이. 네,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네네네. 잘 갚을게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행 입사를 위해서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최근에 금리가 내려갔는데 그게 우리나라 은행, 지금 우리 은행 그리고 우리 지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아주 듣자마자 생각하지 않고 좀 터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에 대한 내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행원에 가보면 그 객장에서 마주하게 될 그 행원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나 표정이나 태도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저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노력이 선행이 되면 행원도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직군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